해독의 핵심은 매연을 없애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이 매연을 없애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도록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채소예요. 들어봤네, 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이 또 회복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훨씬 효과적으로 몸을 디톡스하는 방법이어서 십자가 채소를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 내가 눈치채지 질병, 눈치채지 못한 질병 다들 갖고 계시죠. 이제 40대 넘으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각각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 맥을 뚫어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제 옆에 계신 원장님이신데요. 생긴 건 연예인인데 의사예요. 또 거기다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셨고, 이 책이라기보다도 이 안에 담긴 정말 꼭 여러분들에게 의사로서, 또한 아버지를 잃은 딸로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고, 그 제목은 해독혁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건강의 혁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쨌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버지가 1년 반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사실 막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되게 오래 아프셨거든요. 네, 한 10년 이상을 파킨슨으로 아이고, 네, 되게 그러셨구나.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그 10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동안은 의학을 공부한 학생이기도 했고 그리고 의사가 되기도 했는데 네. 제가 막 친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막 아무리 해봐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악화되는 병이다, 뭐 약은 다 쓰고 있다. 아빠는 한 해 한 해 안 좋아지시고 네. 그러면 이제 간병을 하시는 엄마, 저희 가족은 계속 힘들어지고 그렇죠. 네, 이런 과정들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특별한 뭐 치료 방법이 없고 그때그때 증상만 그냥 약으로만 하면서 네. 병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보는 게 너무 약간 좌절감이 들고 아무리 네. 공부를 해도 네. 제가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아빠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창 레지던트 시험 공부를 할 때였어요. 네. 4년 차 때인데 제가 그때 막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 그런 때인데 제가 그때 온 몸에 두드러기가 진짜 매일같이 나는 거예요. 두드러기? 네. 그래서 이게 막 매일같이 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피부과학에 의하면 원인은 잘 모른다. 그냥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또 그것도 이제 증상만 잡는 거네. 또 약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와, 이거는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건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 왜 이런 증상, 왜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네네. 왜 이렇게 약만 먹으면 좀 없어졌다 또 나타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 공부를 시작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랑 좀 알리고 공유하고 이런 네. 것들이 한 5년째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가 해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그 해독이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면 우리 몸에 그렇게 독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네. 저희 몸은 결국은 세포들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세포들로 되어 있는 그냥 세포의 집합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포를 딱 들여다보면 얘네한테는 이제 생명의 법칙이 있거든요.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생명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산소랑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렇죠. 네, 이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부산물이 나와요. 부산물이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저는 이걸 세포의 매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세포의 매연. 네, 이 매연이 나오는데 이 매연이 결국은 노화나 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게 세포 디톡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포가 기능을 하려면 일단 세포 디톡스가 돼야 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세포가 제대로 잘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근데 이걸 안 하면 자연적으로 디톡스가 되는 법은 없어요? 이게 쌓여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디톡스라는 거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저희 몸에는 그걸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한계 이상의 매연이 생겼다. 이러면 그 처리되지 못한 만큼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매연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쌓여 있으면. 그 쌓여 있으면 뭘 하냐면요. 얘네가 진짜 사고 뭉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DNA 있잖아요. 네. DNA가 있으면 거기를 막 갖다 박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있는 것도 갖다 박아버려서 그럼 단백질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뒤에 DNA에는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암이 되고 단백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몸에 매연이 더 잘 쌓이는 습관, 그런 사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독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이 매연을 만드는 습관, 그것들을 제일 자극하는 게 이제 독소들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독소들을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디톡스 시스템이거든요. 아하. 네, 그거를 이제 5단계 독소 예방 솔루션에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사실은 독생계라 그러고 하는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 뭐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고 자고 중간에 일하고 이거저거 먹고 하는 어떤 일상에서 또 운동은 최대한 안 하고 싶고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세포에 매연을 쌓이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이제 생활 습관 중이나 생활 습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먹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그 경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이제 뭐 이렇게 네. 먹는 거 뭐.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음식이에요. 아. 네, 음식은 사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맞아요.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일단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분해가 되지 않으면 네. 그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은 우리 몸에서 또 독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애초에 우리 몸에 좋은 음식마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에는 솔직히 음식만 든 게 아니잖아요. 각종 많은 것들이 들었어요. 첨가물들 많지. 첨가물들 많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금속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음식에? 네, 어디 많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대표님? 글쎄 어디에 들었어? 뭐 랩 싸서 튀기나? 중금속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수은이랑 비소 이런 거거든요. 문제가 많이 되는 게요. 이런 것들은 해산물에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큰 생선들 어떤 거냐면 참치, 꼼장어, 참돔, 보고 이런 몸에 좋은 생선들이죠. 네, 이런 것들에 수은이 진짜로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걔네도 살려고 이거저거 먹다 보니까 그게 쌓였을 거 아니야, 지네 몸에. 맞아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좀 높은 그 먹이사슬 위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작은 애들을 먹고 사니까 그게 축적돼서 더 많은데 저희는 그걸 먹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저희 농축된 아이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이게 환경 호르몬이 이름이 환경 호르몬인 이유가 이제 호르몬처럼 행동해서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병 같은 경우? 어떤 게 나오냐면 제일 취약한 게 여성들의 그 이제 성호르몬 시스템을 되게 교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생리 불규칙해진다든지 막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조숙증 이런 거 요즘 너무너무 많거든요. 성조숙증. 네, 이게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2차 성징이라고 하죠. 뭐 가슴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생리가 나오는 이런 2차 성징이 충분히 이제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돼서 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 8세, 만 9세 이럴 때 너무 어리죠. 그렇게 빨리 생리를 해버리면 키도 잘 안 크고 사실 아이고. 너무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에서 오고. 네, 이게 환경 호르몬에서 네. 그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적 요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네. 살아가는 환경적 요소.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매일매일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지만 동시에 독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쌓이고 있다고. 네, 진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처리할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쵸. 그걸 해주는 게 그냥 디톡스. 밥을 먹으면 독이 밀려 나가는 줄 알았지. 자, 그럼 이 해독 메커니즘을 통해서 네. 획기적으로 몸이 좋아지신 분이 계세요? 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분만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이제 해독을 하면서 좋아지신 분들은 제가 책에도 이제 소개를 해둔 적이 있는데, 네. 이제 한 40대 여성분이셨어요. 어. 이분은 변비가 진짜 너무 심하신 거예요. 어. 변비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막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갈 정도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 저희도 화장실 못 가면 일단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이분 성격이 되게 예민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화농성 여드름이 중학교 이후로 막 계속 많이 나셨대요. 계속 네. 시작. 아우, 그거 엄청 힘들어. 네,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도 좀 안 좋아지시는, 네,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원래라면 여드름 있으니까 여드름 약 하고, 네, 변비 있으니까 변비약 먹고, 네,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조금 이어서 보면은 일단 변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일단 나가주는 배출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에서 나쁜 것들이 나갈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나갈 길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 몸에 염증들이 굉장히 쌓이겠죠. 그쵸. 네, 그것들이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피부로 발현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계속 많이 나시고. 네. 그래서 이분을 이제 계속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위부터 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를 개선하고 장을 개선했더니 변비가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드름이 제가 뭘 해도 이분이 좋아지시질 않는 거예요. 아, 여드름이. 네, 진짜 그래서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도 해볼 걸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안 좋아지셔서 병력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이 치아에 아말감이라고 예전에 이제 수은으로 된 그 충치 치료할 때 쓰던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 크게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혈액이나 이런 그 검사에서도 수은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이게 멀쩡한 이빨을 어쨌든 치료하라고 권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제거해 봐야겠다. 그래서 환자분도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제거를 해보신 거예요. 네,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 2-3달 만에 여드름이 없어지시더라고요. 이분은 뭘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스무디 열심히 제가 여기 얘기하는 스무디가 있거든요. 네. 네, 십자가 채소로 된 스무디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장에 독소로 작용할 만한 것들은 다 안 드셨어요, 진짜로. 아, 먹는 식이요법으로. 네, 먹는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치과 치료 받으시고 이러시면서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해독 프로그램을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식이요법을 하면 제일 좋아. 이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거 하러 오신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 이야기는 그 얘기 하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자, 그러면 아까 그분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해독혁명을 거쳐서 진짜 이 혁명적인 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몸이 되살아나는데 그 순서가 있다고요. 디톡스의 순서가.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제가 이 순서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고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분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가장 이제 재발하지 않고 네. 순서대로 잘 갈 수 있나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첫 단계는 일단 저희가 들어오는 독소 중에 가장 자주 들어오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치. 입으로 들어와서 일단 나가는 게 그렇죠.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위입니다. 위. 네, 위가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제 소화되고 분해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작동을 안 하면 일단 1단계, 첫 단계 다추가 잘 안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음식이 들어왔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면은 얘네가 소화가 잘 안 되면 분해가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흡수가 잘 안 될 거예요. 소화, 분해, 흡수. 네, 그 흡수가 잘 안 되면 네가 흡수만 안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려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2단계가 장이에요. 장은 얘네를 이제 흡수하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장에는 물론 장 운동도 중요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그쵸. 그거랑 장내 세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와 장이 이제 우리 통로처럼 딱 바로 섰으면 그때는 이제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영양분으로 뭘 할 수 있느냐? 3단계 네. 간입니다. 간이 이 영양소들을 써가지고 해독을 해요. 아하. 그래서 해독이 일어나는 부분이 간이고요. 네. 그러면 해독을 했으면 해독한 것들이 어딘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통로 중에 하나가 4번 담즙이에요. 네. 담즙. 네. 그래서 이 담즙을 통해서 이 독소들이 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대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4단계까지 완료하고 나면 5번째, 5단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세포 디톡스가 이제 드디어 궁극의 세포 디톡스가 완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기서 세포 디톡스가 이루어진다. 네, 여기까지. 네. 근데 자신이 없다. 어려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1단계. 3개 가르쳐주면 안 할 거예요? 안 하시고. 안 할 거야. 그래서 진짜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1단계 위를 돌보시는 게 저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위를 돌보는 게 네. 제가 위가 안 되면 아까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그치.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 연배 그리고 선생님보다 더 젊으신 분들부터 되게 중요한 게 네. 이게 나이가 갈수록 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위산도 젊을 때는 이렇게 잘 나오다가 위산이 좀 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위산이 좀 덜 나오면 네. 단백질 같은 게 분해가 잘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무리 먹어줘도 흡수를 못 시키는 몸이 돼서 네, 제가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이제 위 기능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 그러니까 위산을 도와주는 게 보약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네. 뭘 먹어도 뭐가 돼야지. 네, 거기서 돼요. 소화가 돼야지. 맞아요, 맞아요. 소화가 잘 돼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 위부터 개선하면서 쭉 갈 수 있는 이 어떤 디톡스 프로그램을 어떤 식이요법을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선생님 두드러기도 개선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 지식이 좀 뾰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맞아, 생각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뭔가 뾰족한 시작점이 뭐가 있나.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떡볶이도 드시지 말고 뭐도 드시지 말고 이러시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럼 헤매지. 뭘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론 안 좋은 거 안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좋은 걸 하는 습관을 먼저 키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여기에도 설명한 십자화가 채소로 된 스무디예요. 십자. 화가? 그게 뭐야? 네, 십자화가 채소가 뭐냐면요. 들어봤네, 십자가.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게 이제 식물들이 잎이 날 때 어. 잎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장의 잎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는 네이클로바처럼 이렇게? 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식물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거든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흔한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뭐 컬리플라워 이런 아주 익숙한 아이들이 포함된 채소예요. 제가 아까 해독의 핵심은 그 매연을 없애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매연. 네, 매연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이 매연을 없애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이 없애는 디톡스 시스템 이름이 글루타치온이에요. 이게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 몸에 매연을 없애주는 건데. 그렇구나. 네, 이거는 근데 몸에서 생기거든요. 밖에서 넣어주는 걸로는 사실 양도 많지 않고 그걸 우리 몸에 생기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글루타치온을 만들도록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밖에서 넣는 것보다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게 더 좋겠지. 네, 맞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십자화가 채소예요.
아, 신호를 주는 거야? 네네네. 글루타치온 이렇게 하는 네, 거야? 글루타치온 만들어줘라. 막 그리고 또 밖에서 넣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이 또 회복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우,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네, 훨씬 효과적으로 네, 몸을 디톡스하는 방법이어서 제가 이 십자가 채소를 아주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먹을 거야.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거? 이걸 어떻게 드시냐면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한 5분 이내로 쪄서 드시는 게 여기 이 십자가의 채소에 든 좋은 성분들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에다가 삶지 말고 네, 삶으면 네, 찌세요. 삶으면 거기 좋은 물질들이 물로 싹 나가버리거든요. 그래, 알았어. 네, 솔직히 이걸 쪄가지고 맨날 먹으라고 한다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무디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입문자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양배추랑 브로콜리 넣고 만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아보카도. 그리고 레몬즙을 넣으면요 갈변하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네, 소량의 과일을 넣어서 이렇게 싹 섞어주면은 키위 맛이 나요. 뭐만 넣었는데 키위 맛이 나요? 양배추. 네, 양배추. 근데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잖아. 어떻게 넣어요? 5개 다 넣어요? 아니면 5개 다 넣어요. 제가 이게 일주일 분량을 만들어 놓거든요. 한 레시피를 만들면 한 2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믹서에 갈아요? 주석이에 갈아요? 그 착즙기 말고요.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걸쭉하시겠네. 네. 좋은 식이섬유들이 많아서 네, 스무디 형태가 나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까주스랑 어떻게 달라요? CCA랑? 그 주스들에는 일단 단맛이 나야 많은 분들이 드시니까 과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스무디를 만들 때는 과당 없이 만들겠다는 이제 과일을 안 넣겠다는 되게 당류 좀 덜 들어가게. 덜 들어가게 혈당 안 치게. 네, 원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친근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과일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과일을 넣어요? 제가 보통은 사과, 바나나 이렇게 조합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파인애플, 바나나 조합도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당이 너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정량을 해서 한 잔에 한 5.5g 정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도록 네, 레시피를 짜놨어요. 오케이. 그걸 어느 정도로 마시면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드시냐면 네. 하루에 250에서 한 300ml 정도? 네, 그 정도 딱 한 컵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를 이제 매일매일 드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먹어요? 공복 아니면 뭐? 요거는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조절하셔도 되는데 네. 아침을 꼭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아침으로 진짜 좋아요. 그럼 한 어느 정도 하면은 내 몸이 조금씩 이렇게 알아볼까요, 이걸? 이거를 처음에 정말 딱 한 달만 한 달에? 네, 귀찮으셔도 진짜 안 해보시면 귀찮아. 네, 할 수 있어. 한 달을 해보시면요 정말 달라요. 매일 채소가 이렇게 가득 든 스무디를 마셔주는 것 자체가 몸의 미네랄 균형도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랑 스무디를 드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스무디 먹을 때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안 먹을 때 몸이 바로 안다고 하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먹고 나면 붓기도 잘 빠지고 그 다음에 간 수치, 그다음에 혈압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래? 네. 다이어트도 엄청 도움되겠다. 네, 다이어트 너무 말씀 잘하신 게 이게 우리가 그 염증이 많으면요, 그 인슐린 저항성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요. 혈당. 네, 혈당. 뭐 인슐린이 높으면 살이 절대 안 빠진다. 이 염증이 있으면 이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몸이 그렇대요. 되고 그리고 왜 스트레스 받는 몸이 돼버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내려줄 수 있는 게 염증을 해소하는 건데 그 해소하는 걸 이렇게 하나라도 습관을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자, 모든 것에 다 해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몸에도 좋은 거 먹인다고 실컷 먹였는데 알고 봤더니 쌓인 게 있다면 그거를 인지한 순간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간절하게 정성 들여서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의 인지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해독혁명 이 책으로 인해서 또 이 책에서 나온 지식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직접 실천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해지시고 더 행복하고 씩씩하게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끊어야 될 음식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저는 안 먹어요. 정말 최악의 음식인 거죠. 아, 그래요? 이거 자체가 1급 발암물질, 발암 성분이 있는 거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세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음식인 거죠.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이죠. 20분 책 한 권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몇 %가 될 것 같으세요? 전체 사망자의 거의 26%. 국내 사망 원인 중 1위가 바로 암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거의 다 암에 노출되다 갈 것 같다. 옛날에는 사형 선고였다고 하지만 요새는 조금 일찍만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평소의 습관만 바뀌어도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이원경 전문의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경 TV에서 그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네. 건강검진 할 때 어떻게 주의해서 해야 될지 뭐 네. 이런 거 네. 꿀팁을 너무 많이 주셔갖고 네. 유익했어요. 그때 그 영상도 조회수 되게 많이 나왔죠. 낮 시간에는 진료를 하실 네, 것이고 네. 유튜브도 하고 있죠. 암 찾는 의사 이원경입니다. 네. 또 이 바쁜 와중에 책을 쓰셨어요. 습관은 암도 멈추게 네. 한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 말로 떠들면 흘러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잔소리처럼 했던 것들을 책으로 눈으로 보면서 각성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이 책의 내용은 그러면 주로 어떻게 구성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암들을 추려서 위암은 뭐 왜 생기고 어떤 과정, 뭐 대장암, 폐암, 뭐 유방암 다 네. 요약을 해서 예방 또는 뭐 안 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봤습니다. 네. 책에도 써 있더라고요. 앞에 서문에 네, 암을 네. 발견하면 되게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 기쁠 때도 있었다. 맞아요. 네. 어떤 때가 그랬어요?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진짜? 저는 당연하게 하는 일인데 양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쁜 양성 같더라고요. 이미지가 초음파에서는 좀 안 좋아가지고 그분께 제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댁이 모셔가지고 근처에서 제거를 하셨나 봐요. 전암성이라고 해서 유방암 직전 단계. 저한테 추적 관찰 하다가 중간에 생긴 혹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를 안 했더라면 지금 뭐 암이 됐을 수도 있었으니까 오셔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너무 고맙지.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할 일이니까 뭐 사실 감사 받을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하루 종일.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그죠. 아기 낳고 키우다가 바빠가지고 이번 달에 이상하게 암 환자 되게 많이 났거든요. 다 젊어요. 나이도 30대신데 왜? 3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냥 검진 한번 받아보려고 오셨는데 이제 암이 양쪽에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네. 예, 얘가 암이 되기 전에 발견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 예. 결론적으로 검진은 필요해요? 맞아요. 찝찝해서 뭐 나올까봐 검진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암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몸에도 안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자주 해봐라 말씀드리죠. 네. 그러니까 15명 중에 1명이 거의 유방암 또는 암 전 단계로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리 시작한 20세 이후 있죠. 실제로 이거는 같은 여자로서 예외가 아닙니다. 때문에 진짜 그렇게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지금 한국 여자들 중에서 발생률 1위가 갑상선인데 갑상선 사실 암 취급도 못 받는 사망률이 없는 거의 그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유방암인 거죠. 뭐 1년에 2, 3만 명 가까이 진단이 되니까 워크숍이 있어서 갔었어요. 네.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한 거였었거든요. 네. 30명 있었어요. 그 중에 유방암 지나갔거나 걸렸거나 진행 중인 사람이 3명이 있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검진을 1년에 한 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으면 이제 더 뭐 6개월에 한 번 더 추적 검사하지만 그럼 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시면 1년에 한 번 하시면 충분하고 혹이 있을 때는 그 혹의 소견 모양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이 알려주죠. 자, 그럼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정기검진이 아니라면 어떤 찜찜함이 있을 때 빨리 뛰어가야 돼요? 가슴에 아무 증상 원래 없다가 만져지거든요. 만져진다는 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네, 건가? 그때는 이미 보통 최소 2기, 2cm는 돼야지 만져지시죠. 통증이 있거나 아프진 않아요? 네, 잘 없어요. 되게 비특이적이라서 교과서적으로 암이 걸리면 사실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이 통증이 없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기생충 같은 존재거든요. 숙주에 이제 눈에 띄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자라죠. 암이 되기 전까지도 눈에 안 띄려고 하니까 암이 되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덩치가 커지면 이제 들키는 거죠. 그러면 2cm까지 커지고 뭐 1cm까지 커지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걸리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안 보였어, 이번에. 네. 그러면 1년은 그냥 무사히 지내도 되나요?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게 간격암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그것도 그 뭐예요? 1년 사이에 생기는 암인 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간격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작년에 23년도 12월 달에
달에 정상이었어. 그래서 24년도 12월에 했는데 암 뭐 2기 진단받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뭐냐. 얼마나 억울해. 네, 그 암세포 특징 따라서 빨리 자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 사람 자체의 타고난 인자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현대의학의 오류죠. 의사가 잘못 봤거나 아니면 진단을 어쨌든 못 쳤거나 이런 건데,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해당을 하고요. 세 번째는 잘 없죠.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는 없죠. 네. 여성이라면 유방암은 무조건 검진을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하도 많이 보니까 저도 걱정돼서? 걱정돼서 제 유방초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주 하죠. 나도 하러 가야겠다. 암 환자는 그렇게 나오고, 유방암 전 단계 환자분은 그때 김미경 TV에 출연한 이후 몇 달이 흘렀잖아요. 네. 그동안 세어보니까 딱 한 50몇 명 있더라고요. 암 전 단계 환자분들. 거의 한 3, 4개월 사이에. 암이 되기 전 단계는 사이즈가 작다라는 작죠. 거예요? 전 단계는 1기라고 안 쳐요? 아니죠. 암이 아닌데 유방암으로 가기 직전 단계이긴 해요. 그런 암은 잘라내면 잘라내면 끝나죠. 끝나요, 네. 그럼? 암이 아니니까 제거를 해주면 이제 암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런 뭐 좋은 기술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갈수록 잘 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잘 살아서? 잘 사니까 오래 살아서 다들. 조선시대 때처럼 다들 막 평균 수명 30살 이러면은 돌 이후를 넘기면 그때는 수명이 좀 늘어나서 한 4, 50에 죽었거든요. 수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암은 전이세포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40세다 그러면 400명 중에 1명이 암이거든요. 80세다 그러면은 37.8% 암이 걸리는 거죠. 3명 중에 1명이 넘게 암이 걸리는 거니까. 80 넘으면 네, 안 걸려서 죽을 확률이 너무 높다. 그쵸. 내가 80살 될 때까지 김미경 TV에 나오면 김미경 대표님 저 아니면 여기 계신 PD님 한 분 중에 암이 있죠. 그죠? 셋 중에 하나라고 봐야 셋 중에 되니까. 하나니. 셋 중에 1명이 넘어요. 오래 살아서 뭐 하겠냐, 암에 걸리지. 사실 이 말이긴 한데,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래서 암을 빨리빨리 발견하면 괜찮다. 암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인이? 내가 오늘 먹었던 것들 포함한 식습관과 술, 담배 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60에서 70%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게 제일 크고.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대요. 네가 먹은 것이 너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는 타고난 유전 5에서 10%죠. 일부 뭐 유방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은 유전성도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외가 이제 만성염증, 당뇨나 고혈압처럼 성인병 걸리신 분들, 그러면 만성염증화가 몸 안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내 몸의 세포들이 타격을 입으면 암세포가 태어나는. 거의 모든 암을 통틀어서 이렇게 암이라고 의심될 만한 암의 징표, 전조 증상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있으면 진짜 노벨상감이어가지고 저도 진짜 그게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 진짜 안타깝게 그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 각종 장기별로 그래서 암의 증상이 다른 거죠. 위암 같은 경우는 위암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잘 안 넘어가고 이게 음식이 패스를 못하니까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막 피설사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이미 증상이 그쵸. 암으로 인해서 나타났을 때잖아.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 진짜 사실은 오답이죠. 말이 안 되는 단어인 거죠. 안타깝지만. 암에 덜 걸리기 위한 습관? 좋은 습관? 암을 부르는 습관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 뭐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암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 네. 이런 거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하루에 3번 잘하기. 왜 양치도 안 하고 잠자는 사람도 은근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안 좋은 게, 저희 모교에서 나왔던 연구여가지고 제가 기억을 되게 하고 있는 게, 양치질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즉 당뇨에 잘 걸리는 거예요. 입안에 세균 치주질환, 치주염이 잘 걸리게 되고, 이게 염증을 통해서 세균이 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서 쭉 여행 가다가 만성염증 온몸에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뇨에 걸리고 되고, 당뇨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분이 만성염증이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당 수치에 반응을 빨리빨리 못하는 거니까 당뇨와 암은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양치질 잘하는 습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하셔도 만성 질환과 더불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잠 잘 자는 거. 잠 잘 자는 것도 젊은 분들은 내가 젊으니까 혈기왕성해가지고 네. 날밤 되게 잘 새잖아요. 맞아. 사실 그것도 사실은 잠깐은 괜찮지만 이게 누적되면요. 잠을 못 자면은 이게 우리가 낮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햇빛에서도 받을 수 있고 장 속의 미생물에서도 나오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건데, 얘가 원활히 분비가 돼야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지 밤에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이게 낮밤 바뀌는 생활을 하시면 이게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멜라토닌 분비와 암 발생률은 연구가 이미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잠을 또 못 자고 거꾸로 교대 근무 그렇게 하시면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 실제로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분들 유방암 발병률이 거의 뭐 30% 이상 확 올라간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잠 잘 자야죠.
엄청 간단한 건데 맞아요. 이런 게 오랫동안 쌓이는군요. 그쵸. 아 안타깝다. 그거는 그래서 너무나. 실제로 저희 의사 중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저번에 나왔는데 52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직업적으로 아예 교대 근무여서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 많죠 그런 사람. 네, 그럼 제가 그래서 그럴 때는 뇌가 눈 알을 통해서 빛을 받아가지고 잠을 자는 거거든요. 환한 곳에 절대 자시면 안 되고 암막 커튼 해서 낮인데도 어둡게 해서 잠을 자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그거면은 이제 뇌가 밤이라고 인식을 해서 멜라토닌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 될 음식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김희영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그렇지만 설탕만큼은 여자들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설탕. 설탕만이에요? 알룰로스도예요? 대체제는 그나마 대체제도? 조금 나은데 그 설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도 되게 필수 영양소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 한국 음식은 솔직히 설탕 덩어리거든요. 제육볶음 설탕 덩어리죠. 내가 고추장 먹고 혈당 됐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니까요. 180, 200을 쳐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삼시세끼 한국밥 먹고 나면은 그날 설탕치는 다 채우신 거거든요. 더불어서 바닐라 라떼 또 마시고 탕으로 사 먹고 이러면은 그냥 췌장이 죽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종족 특징이 췌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당뇨가 좀 많이 걸려요. 비만도 아닌데 우리 몸 안에 달달한 게 들어오면은 췌장이 그걸 인지를 해서 인슐린이랑 내보내거든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지 포도당 성분들이 세포들이 먹어주는 거죠. 피 속의 혈당치를.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얘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이래서 결국에는 그 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겠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세포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산소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전부 다 망하는 거죠. 혈관은 우리 몸부터 머리 끝까지 다 돌아야 되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는 되게 목이 타잖아요. 잤는 동안에도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있는데 그때 혈관이 되게 끈적해요. 심혈관계 질환이 아침에 제일 많죠. 그래서 뭐 뇌경색 이런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뇌혈관 막혀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 혈관을 좋게 하려면은 물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당이 그런 나쁜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을 하고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 그 쌀에 네, 들어있는 맞아요. 것도 당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흰밥, 밀가루, 라면, 빵 전부 다 포함되죠. 다 설탕이죠. 똑같이 탄수화물이라서 몸속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의 조합이 사실은 최악이 많습니다. 베트남 커피 되게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베트남 사람도 당뇨 되게 많거든요. 달달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어서 한국하고 비슷해가지고 유방암 환자들에게 특히 안 좋은 거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설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공육이라고 해서 흰밥에 스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가공육, 햄, 소세지가 정말 최악의 음식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거 자체가 1급 발암물질, 발암 성분이 있는 거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향미 증진제, 산화제, 보존제, 아질산 나트륨 이런 애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전쟁이 나면은 산에 들어가야 될 때 싸들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냉장고 없이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음식인 거죠. 요즘 세대에서는. 나 입이 안 다물어지고 있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 집에 내가 햄 소세지를 막 냉장고에 있나? 아니 햄 소세지라면 모든 햄 소세지 다 얘기하는 거지 지금? 네네네. 보존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통조림하고 예쁜 핑크색 이런 소세지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발색제 들어가고 이런 보존제가 들어가서 색깔이 그렇게 또 이쁜 거거든요. 부대찌개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부대찌개 안 먹어요. 너무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조금 드시고 제가 대신에 보상으로 운동을 좀 하셔라. 브로콜리, 야채를 좀 더 많이 드셔라. 이런 식으로 좀 하되 의식해서 줄이시는 게 좋죠. 근데 커피 어때요? 커피 이거 진짜 이거 네. 뜨거운 감자 이거 커피 어떻게 해야 돼? 커피에 관해서 논문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커피 자체가 이제 죄가 없는 거잖아요. 커피 자체는. 근데 그 커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여가지고 로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로스팅. 커피를 이렇게 태워. 달달 볶고 볶아. 태우는 과정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라서 그게 볶는 거지 왜 태우는 거예요? 약간 태워야지 색깔이 우리가 먹는 그 커피 색깔처럼 이제 된대요. 그 커피를 태운 거를 저희가 이제 우려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1분에서 12분 이상 하면 다크 로스팅이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다크 로스팅을 할수록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보는 커피 체인점들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길게 하거든요. 별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쓴 커피로 유명한 듯이 로스팅을 오래 하면은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신커피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죠. 로스팅 자체를 한 7, 8분으로 짧게 하는 거. 그런 애들은 이제 클로로겐산이라든지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해서 항산화 커피 효과. 자체도 괜찮은 것도 있다며 성분이. 그쵸. 커피 자체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아. 네, 근데 커피를 우리가 생으로 먹진 않잖아요. 라이트 로스팅 한 걸 파나요? 유명한 커피 체인점은 그렇게까지 획일화돼서 팔기 때문에 그게 없고요. 약간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조그만 커피숍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주는 커피 전문점. 이런 네. 데는 그렇게 하죠.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또는 이제 내려서 먹는 커피, 종이에 네. 여과시켜서 먹으면 그 커피 자체의 커피 기름이 또 있거든요. 네. 그거를 걸러줘서 또 혹시 훨씬 더 좋은 커피가 나온대요. 드립 커피도 좋습니다. 저기로 하는 기계로 왜 그 이렇게 네. 진공으로 해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러는 거지? 그거는 그냥 분쇄해서 압축해가지고 하는 건데, 압축하는 거. 예, 그거 그거보다 말고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네. 별관이 식습관이거든요. 평소 먹는 것보다 조금 덜 먹는 거죠. 소식하는 거. 내가 배부르다 이런 느낌이 들기 전에 괜찮은데 이 정도에서 딱 끝내주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소식하는 거가 자체가 우리 세포에 뭔가 스트레스를 덜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막 삼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먹는다. 후루룩 하고 끝나잖아요. 되게 거의 뭐 거의 안 씹지. 뭐 거의 그냥 막 바로 3분, 넘기지. 5분 컷에 라면 다 끝나버리는데 다 끝내지. 누가 그거를 다 소화를 시키냐? 위가 하는 거죠. 분쇄를 시키느라고 죽어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찌꺼기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산화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은 세포들이 타격을 받고 돌연변이가 태어나고 암세포로 이어지는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실제로 하고 있는 혹시 암 예방하는 루틴 갈아서 마셔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해요. 마시는 거는 오로지 물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그거 2개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찻즙 주스, 과일 주스 그런 거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과일 주스 이런 거 왜 광고 많이 하지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생으로 이빨로 씹어서 드셔야지 갈아서 드시면 이거 자체가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냥 바로 혈당 수치가 그냥 공격적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자체는 야, 몸에 안 좋게 괜히 그 커피만 마시면 돈 아까워. 야 그래도 뭐래도 남는 거 마시자. 얘. 응? 야 과일 주스 마시자 갖고 수박에 바나나에 온통 넣어서 거기다가 당 시럽을 넣어주잖아. 그쵸, 우리 맞아요. 그러면서 야 몸에 좋은 거 마셨다. 커피 한 마시. 근데 그게 아니요? 블루베리 주스 되게 좋은 줄 알고 좋은 거 아니야? 시럽을 다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시럽 자체가 훨씬 더 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액상 형태로 들어갔을 경우. 그냥 소화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픈 환자들이나 먹어야지 멀쩡하게 건강하신 분이 주스를 갈아서 드실 필요가 없죠. 밥 먹을 힘도 없다. 이빨이 다 나갔다. 그러면 드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멀쩡히 이빨이 있으신 분들은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나이별로 이것만은 꼭 해라 추천하는 건강검진 항목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20대부터.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 20대, 30대 대장암이 지금 1위를 찍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식습관도 굉장히 관련 크거든요. 20대가 되셨다. 지금 우리 여기 다 젊은 스태프분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대장내시경은 일단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거든요. 워낙에 젊은 층에서 갑상선암이 많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는 남녀 불문 다 하셔야 되고요. 여자분은 20대가 됐다. 유방 초음파 하셔야죠. 기본으로 20대 여자분들이 하면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도 하셔야 되고요. 좀 할 게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리다고 해서 덜 하는 게 없고요. 솔직히 거의 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제 40대가 되면은 전립선 초음파 좀 시작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기존 20, 30대 추가한 거 플러스 폐경이 오신 분들, 빨리 오신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50대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냥 다 하셔야 되는 거죠. 흉부CT도 흡연자시고 고위험인자가 있으시다. 뭐 간접 흡연 아니면 주방에서 요리 오래 하신 분들,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 환기 안 되는 여기 스튜디오도 지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 라돈 막 나오거든요. 지하에도 라돈 나오는데 이 라돈이 폐암 발생 발암 물질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랑 더불어서 흉부CT 그거는 저설량이라서 되게 안전해요. 위험인자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씩 찍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한 2년에 한 번씩. 이미 암을 경험하고 치료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재발, 전이 방지 이런 걸 위해서 좀 해야 되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암 같은 거는 진단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 2, 3년 안으로 재발 또는 전이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만 딱 견디시면은 재발과 전이 확률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주치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술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기름진 거 먹지 마라, 가공육 먹지 마라, 발암 물질이 있는 것들, 뭐 탄고기 드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런 것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의식해서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줄여야 되거든요. 일회용 용품 쓰지 않는 거. 네. 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다 하시고, 사실은 내가 암 환자라서 딱히 해야 될 건 없어요. 그냥 일반 건강하신 분하고 똑같이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암 환자이기 때문에 난 암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오히려 암세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건강했던 때랑 똑같이 그냥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아, 평생 죽을 때까지 암 안 걸리고 죽는다면 정말 이것도 되게 축복이다. 맞아요. 그쵸. 꼭 암만 있겠어요. 또 대사성 질환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각종 병에 노출되면서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암과 이렇게 친해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네. 멀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탁탁탁탁 얘기해 주는 게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진짜로. 병에 걸린 후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걸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건 왜 안 했을까? 좋은 습관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지켜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지키겠어요? 여러분 식구도 지키겠죠. 그죠? 사실은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남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 암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그런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0세 시대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 딱 5가지. 암, 네. 당뇨, 치매, 관절염, 심혈관 질환.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딱 이렇게 해라를 얘기를 해주세요. 편하게. 첫 번째가요, 수면 부족이에요. 두 번째, 근육이 부족하면은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에요. 에? 그러니까 염증 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게 진병 없이 사는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관심 집중입니다.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관심 집중 되다 보니까 거의 3시간 만에 후딱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을 여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 5가지 정도 정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결심한 게 맞는지도 보고 또 여러분도 많은 정보 함께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세영 원장님은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의학 정보를 나눠주시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하는 한의사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참 너무 멋있었어요. 식치. 네, 그치? 음식 치료. 음식 치료, 네. 식치. 사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점점 우리가 100세를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00세를 살다 보면 정말 아프지 않은 사람,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드물 거다. 이제는 점점 다, 그러니까 못 죽는다. 아파서 죽지. 근데 사실 우리 아파서 죽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죠? 네. 그냥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대로 노화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렇게 나이 60 가까이 되면 5, 60대가 되면 건강에 대해서 역시 오래 써서 안 좋은 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때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식치로 네.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염증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무슨 뭐 눈다랗기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염증이라 하면 광범위하게 어디까지를 염증으로 봐요? 염증에 대한 질병을? 염증이요. 네. 이제 착한 염증이 있고 나쁜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보통 아프니까 네. 사람들은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이제 어찌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을 하는데 네. 그 면역 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그 반응이 염증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죽은 세포들을 제거하고 조직을 재생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원래 생기는 게 염증이라 이런 염증들을 이제 저는 착한 염증이라고 하고요. 원래 착한 염증은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이제 염증 그만하고 스스로 화재 진압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약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염증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거. 그리고
예민하게 몸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반응을 해서 불필요하게 염증이 생기는 것이 나쁜 염증이에요. 그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음식에 대해서 과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먼지 하나에도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다 과민성 반응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면역 균형이 깨져서 불필요하게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쁜 염증이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 딱 5가지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암, 네. 당뇨, 치매, 어허.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렇게 5개예요. 그런데 이제 관절염은 염증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네. 보통 생각할 때 뭐 암이나 치매가 염증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네, 염증? 염증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학계에서도 다 암이나 치매 같은 것들도 그 뿌리가 염증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염증 계속 지속이 되면 몸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게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어딘가 다른 데를 공격하겠네. 네, 장기를 공격하고 혈관을 공격해서 미세하게 계속 스크래치를 내고 그래? 신경을 공격하고 이러면 그럼 네. 뇌혈관에도 그리고 암도 그 세포를 계속 공격해서 변성을 일으키고 DNA의 변이를 일으키면 네. 이제 그게 암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제일 좀 그 100세 시대에 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병 없이 사는 게 모두의 바람인데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들도 다 기저에는 염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염증 관리를 잘해야 평소에 해요. 잘하는 게 질병을 질병 없이 사는 방법이네. 네, 맞아요. 더 큰 질병으로 가지 않는 네.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염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염증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생활 습관 규칙 같은 게 몇 가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음. 먹는 것도 진짜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염증이 생길까요? 어,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염증이 괜찮아야 생길까요? 되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부족해서 염증이 생기는 3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 이게 기본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저는 3소라고 해요. 부족한 거. 부족한 게 네,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요. 네. 수면 부족이에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운동만 수면 하루에 시간이- 5시간 하고 4시간 네, 거의 막 중독돼가지고 하시는 하고. 거죠. 그러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 있었거든요. 네. 이 수면하고 진짜 염증이 관련이 있는지 음. 본 거예요. 그런데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이 혈액 속에서 염증을 반영하는 수치가 올라가는 게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수면 부족이라 하면 적어도 몇 시간 이하를 우리가 수면 부족으로 봐요. 물론 수면 질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이제 뭐 과학자들은 보통 7시간을 적정 수면 시간으로 보기는 하는데 네네네. 근데 7시간을 자더라도 계속 자다 깨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꿈을 계속 꾼다든지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왜냐면 그냥 그게 우리가 쉬는 시간 이게 아니고요. 염증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네. 낮 동안에 내가 막 머리를 쓰면서 어떤 뭐 생겼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복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내가 막 머리를 쓴 거, 이제 그 신경을 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신경이 충전이 안 되고 그러면 염증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우리 왜 뭐 감기건 뭐건 어디 염증 나올 때 약 먹고 푹 자면 다음 날 좀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면이 중요하고 3소 중에 이제 2번째 좀 부족한 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근육이 부족하면은 염증이 잘 생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아마 다 조금 이제 50 정도 되시면 느끼실 텐데 네.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저절로 근육이 빠져요. 그쵸. 그리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지는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40대부터는 1년에 평균 1%씩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80대가 되면은 내 인생 최대 근육량의 반이 되는 거죠. 근육이 엄청 이제 줄어드는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 네. 흥미로운 거는 근육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오. 다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근력 오케이. 운동을 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면 네. 그러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나와. 네.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이제 자꾸 염증이 생기는 체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가 호르몬 요법이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계속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근육을 좀 챙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부족한 게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영양 부족이에요. 영양 부족. 영양 부족. 영양 부족? 네. 사실 저희가 너무 잘 먹고 요즘 시대에 네. 그리고 뭐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는데 그렇죠. 무슨 영양이 부족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 부족은 우리 장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을 네. 위한 영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그걸 챙겨서 먹어주지 않으면 얘네들도 굶어 죽는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 있어요. 영양을 챙겨줄 수 있는 것들 뭐냐면 통곡물, 통곡물? 통곡물, 콩류, 예. 그다음에 견과류, 어허. 그리고 껍질째 먹는 과일, 그리고 채소류, 예. 그다음에 버섯류, 어허. 해조류. 그러니까 뭐 흔히 저희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사실 맨날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잘 안 먹게 되거든요. 배달민족 앱을 내가 지금부터 켜서 보겠습니다. 켜보면 장내미생물과 거의 관련이 없어. 네. 1위부터 10위 볼까요? 선생님께 한번 잠시 네. 장내미생물 네, 제가 네.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아닐까요? 치킨. 치킨. 제일 치맥, 많은 거 치맥. 치킨이야. 치킨.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 사이에 거의 다 치킨이에요. 네, 거의 치킨은 치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또 족발은 없을까요? 족발 있죠. 족발 있습니다. 족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떡볶이, 뭐 짜장면 떡볶이 당연히 있죠. 떡볶이 짜장면 해당 있습니다.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러네. 그럼 뭐 먹을 게 없네? 네. 그럼 이거 자장면도 빵 같은 거, 마찬가지. 빵 같은 거. 빵도 이제 통곡물 빵이면 괜찮은데 통곡물 빵이 네, 아니니까. 일반적인 빵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거요. 고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우? 한우인데? 없습니다. 한우 맞아? 저는 좋은데 장내미생물한테는 특별한 도움은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찜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순대. 없습니다. 뭐야 그러면? 그럼 미생물과 관련 있는 게 시켜 먹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10년을 먹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나? 높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염증이랑 면역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게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돼요. 면역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거든요. 서로 공생하거든요. 그렇게. 그럼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딱 이렇게 해라를 얘기를 해주세요. 편하게.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네.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반려식물 기르는 것처럼 네네. 장내 미생물을 반려균으로 생각하고 키워라. 네, 평생 내가 친구처럼 염증 네네네.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같이 가야 할 반려균으로 생각하고 네. 정성스럽게 돌보고 키우고 음식을 드시면 반려균. 매일 드셔야 돼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7가지 음식을 아까 반려균 통곡물. 통곡물 그다음에 콩류, 콩. 네, 두부도 포함? 포함이에요. 네네. 견과류, 견과. 그다음에 껍질째 먹는 과일, 사과 같은 거. 네,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요, 뭐 자두도 좋고요, 채소류, 채소류. 채소. 네, 채소, 그다음에 버섯류 너무 좋고요. 버섯. 네, 그다음에 해조류, 해조. 해조류. 생선 포함. 생선류 아니에요? 생선류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는 좋은데 장내 미생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뭐 이게 해조류라는 게 그건가? 무슨 뭐라 그러는 거지? 미역, 다시마,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매생이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물에서 나는 해초류 이런 거를 해조류라고 하죠. 뭐 이거 먹을 수 있다. 신경 쓰면 먹을 수 있네.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한 달간 통곡물 별로 안 먹었고 콩류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것 같고 견과류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었고 사과 진짜 싫은데 먹었고 채소 먹기 싫고 버섯 한 달에 한 3번 먹고 해조류 한 달에 2번 먹고 대부분 그 사이를 다 배민의 1위부터 랭킹 10위가 채우네요.
그래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을 자꾸 달고 사는 거. 점점 아이들도 더 염증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네. 그래서 사실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렇구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반려견으로부터. 그러면 염증이 장기적으로 5, 60대한테 암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어떤 성인병을 유발하는데도 관련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라고 네. 하면은 이제 염증 물질 중에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염증 물질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정상세포를 공격해요. 아, 그래. 그래서 세포에 변성을 일으켜요. 아, 그래서 그 세포 속의 DNA 변이를 일으켜요. 그게 암인 거거든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면서 미세 염증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혈전, 피떡 같은 게 자꾸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지방간은 뭐예요? 지방간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이 뚱뚱해진 건데요. 간에 내장 지방이 쌓인 거죠. 간에 지방이 쌓인 거예요. 원래 이제 여성분들은 우리가 원래 먹고 남은 이제 칼로리를 네. 지방으로 이제 배에다가 제일 먼저 저장을 하는데 남성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뱃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방이.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어서 배가 그냥 3단 케이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부 바로 밑에 피하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근육층이 있고 근육층 밑에 속에 내장기가 주변으로 내장 지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장 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먹고 남은 그런 에너지가 내장 지방으로 잘 쌓여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사실 피하 지방으로 잘 쌓여요. 근데 네. 피하 지방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완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내장 지방도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피하 지방도 있고 내장 지방도 있고. 그런데 이제 뱃살이 있다면,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있다면 반드시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네. 옛날엔 그냥 여기 뭐 이렇게 에너지 저장하는 그런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뭐 뱃살은. 그런데 완전히 이제 그 이론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아, 뭐 일을 해요, 걔가? 네, 뭔 일을 그러니까 해요?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빙산의 일부가 녹는 것처럼 여기 있는 지방들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조금씩 녹으면서 이제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고요. 아, 내장 지방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고요. 어머.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내분비 그 기관처럼 작용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에? 네, 아디포카인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염증인 거예요. 이건 그냥 염증. 왜냐면 거기서 계속 염증 물질이 나와요. 배에서. 내장 지방에서? 네. 헐. 그러다 보니까 당뇨도 잘 생기고 어머나. 당뇨로 잘 가게 되고 뭐 이제 뭐 각종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파킨슨, 치매, 뭐 암, 당뇨 이런 걸로 가는 지름길? 내장 지방이? 네, 이 일이라고 그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장 지방 다이어트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잘 길을 들이면서 내장 지방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길을 들이면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되는데 방법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몇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면 네네. 일단 한국인한테 있어서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밥을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가끔 소화가 되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현미밥을 드시기보다는 뭐 흰쌀밥과 현미밥 비율을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바라현미가 있어요. 바라현미 소화가 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칼로리는 되게 같은데요. 이제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빠르게 이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게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흰쌀밥은 한 70이니까 좀 높고요. 현미는 한 55니까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먹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만 바꿔줘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흰밥에서 현미밥으로 네.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사를 비율을 하루 3끼 드시면 아침, 점심, 저녁 네. 혹은 2끼라면은 뭐 아점이나 저녁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녁은
무조건 가장 단촐하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면 네. 예를 들어 뭐 중중소, 중대소, 그러니까 무조건 소로 가시는 거예요. 아, 중대소건, 네. 중중소건 어쨌든 네네. 저녁은 소다. 네, 그래서 저녁은 아주 가볍고 네. 단촐하게 이제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마시라고 네, 되어 있던데. 또 하나는 음.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나갈 수 있는 루트가 땀하고 대변하고 소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딱 맞아요. 세 군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물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물을 통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땀은 너무 고생스러워. 그래서 이제 수분량이 적고 응. 이러면은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또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비우고 나가고 이것만 잘 선순환이 되면 순환이 되게 해야 되겠다. 신체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좋아지면서 내장 지방이 굉장히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물이 0칼로리잖아요. 네. 근데 물을 마셔도 어차피 그게 또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써.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석이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따뜻한 물을 좀 자주 찬물 먹으면 안 돼요? 찬물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위장 운동성이 갑자기 이 찬 온도 때문에 확 떨어지면서 아,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요? 네네. 그래. 갑자기 이제 냉수를 마시면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따뜻한 물로 마시자. 네,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 네. 그런데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요. 네. 밥을 천천히 먹어요. 절대 살이 안 찝니다. 근데 왜 그럴까? 천천히 먹으랑 뭔 관계야? 밥을 식사를 막 급하게 허겁지겁 먹으면 네. 급하게 먹은 만큼 몸에서 혈당도 확 오르거든요. 혈당이 확 오르면 아, 그래?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또 확 나와요. 근데 이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 속에 인슐린이 계속 높게 있으면 자꾸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는 걸 습관으로 해야겠구나.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습관이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핸드폰 왜 알람 기능 그걸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몇 분 동안 먹어요? 20분. 그렇게 오래 밥을 먹어? 네, 20분. 20분이 우리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 끝나면 일하러 나가는데. 내장지방 다이어트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른 건 안 해도 이게 제일 어렵네.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의 도움을 좀 받아서 20분이나. 그리고 운동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은요. 네. 내장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지방을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를 쓰는 유산소 운동이 네. 도움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오래 해도 지치지 않는 운동이 좋아요. 네. 왜냐면은 이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해도 좀 지치지 않은 운동을 하면 좋은데 네. 대표적인 게 사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인 거죠.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저는 막 10,000보씩 매일 걷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분, 뱃살은 여전히 이렇게 안 빠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심박수예요. 심박수. 그래서 걸을 때 네. 혹은 걷고 나서 잠시 멈춰 서서 이제 손목에 이제 손가락을 대서 네. 뭐 심장이 직접 대는 게 아니고 대서 심박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 근데 심박수가 너무 느리면 그냥 그거는 걷기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지방이 연소가 되려면은 네. 최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아마도 심박수가 평균적으로 60에서 70회거든요. 근데 최대 심박수의 한 7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최대 아하. 70%. 네네네. 근데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공식이 220에서 내 나이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0세라고 하면은 네. 220에서 50을 빼면은 170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게 최대 심박수인데 거기에서 0.7을 곱하는 거예요. 70%니까. 네. 그럼 이제 계산기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이제 그렇죠. 대충 나오죠. 119회 네. 정도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이제 지방 연소 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심박수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돼요. 되는구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걸을 때 만약에 옆에 누군가 있으면 대화가 안 돼야 돼요. 숨이 차서.
아, 그게 네. 그러면 좀 빨리 걷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파워워킹 맞아요. 같은 거. 네네네. 그냥 이렇게 세워라 경치 좋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다 떠들면서 하는 건 아니네. 산책, 그거는 산책. 그건 산책. 걷기 운동을 하라 그랬지 언제 산책을 하랬냐고 네. 이거네. 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네, 심박수 네, 충분히 네. 높이고 있는지. 아, 그 정도를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자기 망보 걸었다 그랬는데 세워라 내려라 3시간 4시간 걸으면서 만보 이거 아닌 거네. 네, 그럼 다리만 두꺼워지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염증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염증이 있는 분들도 많고 집안에 염증을 앓는 분들도 뭐 수시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그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부하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켜야 될 생활 습관 아까 이제 3가지 부족한 거를 꼭 채워주시고 네, 그게 아까 수면 부족, 근육 부족, 그리고 이제 영양 부족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3가지 넘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그거 뭐예요? 네, 삼과라고 하는데 과하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과하면 염증이 또 생긴다. 네, 첫 번째 3과 중에 하나 과로예요. 그러니까 피로한 거죠. 네, 과로하면 무조건 염증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식이에요. 왜냐하면 과식하면 복부 비만이 되고 내장 지방이 쌓이니까 이건 이제 설명을 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다 스트레스예요. 이게 사실 되게 뻔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식사 잘하세요. 보통 병원 가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뻔하니까 사실 아무나 다 하는 말이요. 아무나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그렇죠.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 뭐 다 그냥 하는 말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실제로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진짜 받으면 신경을 바로 쳐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려요. 염증을 조절하는 또 하나가 장내 미생물 말고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신경. 그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 자율주행 같은 게 우리는 이미 탑재가 돼 있는 건데 그 자율신경이 알아서 다 조절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기능이 뚝뚝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생활습관 관리 3가지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시고 네, 네, 또 3가지 넘치는 것을 잘 관리하시면 관리하고. 우리가 조금 두렵게 생각하는 뭐 암이라든지 치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염증 해방되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제 점점 그 활력이고 건강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네. 앞으로 더 그 걱정은 더 커질 거고 특히나 우리 또 김미영 TV 구독자분들도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을 만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염증 예방 잘 하셔서 염증에서 해방되셔서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게 돈가스고 짜장면이고 치킨이에요. 너무 맛있어. 그거를 영원히 참을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음식들로 인해서 내 몸이 점점점 아프고 있구나. 하루 시작만 네. 으로 시작해라. 그것만 해도 몸은 바뀐다. 자, 오늘 여러분 아마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고 오래 살고 싶잖아요. 아니,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래 산대요.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래 사니 정말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건강하고 예쁘고 활력 넘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조승우 한의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저는 이제 어린이 채소과일식으로 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채소과일식 중요성 전파하고 있는 네.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한의사 약사. 의사가 아니고 맞아요. 오호. 네. 왜냐면 이게 입에 네. 잘 안 붙어가지고요. 한약사. 네. 원래 한약사라는 직군이 따로 있었어요? 한 생긴 지는 20년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구나. 네, 의학 네, 분업 네. 될 때 네. 이제 한의사, 한약사, 의사, 약사처럼 생겼는데 야. 이제 의학 분업 되듯이 한방 분업도 되면 네. 한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면 조제는 한약사가 그런 개념으로. 네, 그래서 약대 그렇게. 내에 이제 약학과 한약학과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오늘 모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작 회의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제작회 NKTV 스태프들이 우리 조승우 원장님을 꼭 모셔야 된다.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죽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네. 다들 있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눌 거잖아요. 네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잘 정리를 해 주실 텐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걸 많이 전파하시고 네. 또 상담도 하시고 약도 지어주시고 하면서 결국은 음식이 약보다 낫다라는 결론이세요? 그렇죠. 어때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약동원, 네. 음식과 약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어떠한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게 이미 2, 3천 년 전에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지금은 이 마케팅에 의해서 최근에 우리 대표님 너무 골머리 썩고 계시잖아요. 네, 네, 유산모까지 단체 결성하셔가지고. 사칭 사기 때문에 아주 골치가 네.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줄 처음엔 알면서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게 마케팅에 노출되면 네. 거기에 세뇌당하거든요. 저는 지금 마케팅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조회사에서, 식품회사, 제약회사 돈 벌어야지. 그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럼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네, 돼. 우리 돈은 어디다 쓸 건지. 맞아. 네. 자, 이제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대표님도 아까 죽은 음식이라고 표현도 좀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송에서 조금 상당히 불편한 단어예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근데 저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채소과일식 뿐이다. 아. 네. 즉 가공하지 않은, 열을 오케이, 가하지 오케이. 않은 그 외에는 다 죽은 음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열을 가하지 않은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네네네. 저도 물론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게 돈가스고 짜장면이고 치킨이에요. 너무 맛있어. 생각만 해도, 그죠? 피자고 밤에 족발에 그죠? 그거를 영원히 참을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음식들로 인해서 내 몸이 점점점 아프고 있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만 조금 먹어주면, 저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아침만, 하루 시작만 네. 살아있는 음식으로 시작해라. 그것만 해도 몸은 바뀐다. 아침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침에 뭘 그래서 먹어야 돼요? 아침에 우리 대표님 혹시 드세요? 아침 챙겨 드세요? 나 오늘 가공식품 먹고 왔어요. 뭐 드셨어요? 어제 대전에 갔다 오면서 누가 성심당에서 케이크 사줘갖고 아. 성심당 케이크를 먹고 왔네. 케이크하고 또 뭐 드셨어요? 같이. 커피. 그죠? 맞아요. 커피 케이크는 너무 어울려. 국룰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먹게 만든 거예요. 입맛을. 맞아. 치킨하고 콜라를 먹게, 치킨하고 치킨 먹게. 케이크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근데 죄책감은 안 들거든요. 커피하고 케이크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막 먹으면 안 된다고 건강 프로에서 막 뭐라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고 케이크를 같이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몸이 점점점 소위 말하는, 우리 김미연 대표님 변천사를 저는 항상 같이 거의 오케이. 20년을 같이 해와서 체중이 저게 나이살이 아닌데, 저는 그 생각 항상 하거든요. 절대 나이살이 아닌데 저건 몸이 보내주는 신호인데, 소위 말해서 몸이 붓고 네. 그리고 염증이 쌓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축적하는 거고, 나이살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쌓이는 거지. 쌓이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레시피를 잘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프레임이 갇히고, 저조차도 인식과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레시피를 드린 순간 갇혀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들 그걸 원해요. 그래서 드린 게 CCA 주스라고, 까주스 일명. CC A. A. 네, 까주스. 까먹지 말라고. 오케이. 이게 지금 뭐 제가 만들어서 팔진 않지만 지금 몇 개월 사이 가장 핫한 오, 주스입니다. 맞아. 이거 어떻게 뭐 먹으면 그래서 되는 C가 거야? C가 당근의 C. 당근. 네. 그리고 캐비지 양배추의 C. 양배추. 마지막이 사과의 애플. 이거 같이 섞으면 맛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원래 ABC 주스가 선풍적으로 인기 많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포만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양배추를 넣었어요. 비트를 빼고. 그래서 CCA 요것만 하루 시작을 좀 해도 간단하게. 이걸 주스로 마셔요? 갈아서? 맞아요. 저는
물론 원물로 먹으면 좋죠. 당근, 뭐 원물로 매일 먹으면 좋죠. 그냥 씹어 먹건 뭐 이렇게. 맞아요. 예, 예. 근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갈아서 먹든 착즙해서 먹든 가장 좋게 먹는 방법은 뭐예요?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냥 씹어서 먹으면 씹어서 좋긴 먹으면 하죠. 좋아요? 근데 당근을 씹어 먹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나이 들수록. 예, 이가. 맞아, 임플란트하고 뭐 하고. 근데 식이섬유 가지고 또 이 채소 과일에만 있어요. 네. 고기에 식이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고기는 없습니다. 아,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아니면 생선에는 식이섬유라는 게 없어요. 네. 유일하게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네. 살아있는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건강풀에서 식이섬유는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갈아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제 착즙해서 먹었을 때는 식이섬유가 없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공격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에서 봐도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 다 나눠져 있어서 저는 대표님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실 때는 착즙을 권해드려요. 착즙으로 네. 해서. 왜냐면 식이섬유가 소화가 처음에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실은 변비 해결하고 장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긁어서 그냥 내 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착즙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러면 뭐 썰지 않아도 되고 네. 그냥 하나씩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럼 성능 좋은 걸로. 개수는 하나 정도? 네, 당근은 이제 손바닥만한 거 하나. 아, 이제 네. 뭐 그람수로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는 보통 이만하잖아요. 그쵸. 네, 너무 작은 뭐 이런 뭐 방울 양배추 말고 요런 거에 제가 맨 처음에 4분의 1 하라 그랬는데 네. 초보자는 너무 아려요, 맵고. 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양배추가? 8분의 1만. 8분의 1. 네. 당근 하나, 양배추 8분의 1. 그리고 사과는 이제 중가 정도 한 개. 아하. 네. 그렇게 넣어서 네. 갈아도 되고 착즙해서 먹어도 되고. 아, 그렇게. 그렇게 딱 2주만 실천하면요. 네. 진단명을 뭐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처음으로 제가 이 진단명을 쓰는데 비문증이라고 우리 대표님도 겪어보셨을 수 이거 있어요. 말이에요? 이거 눈앞에 돌아다니는 모기 거? 같은 나 거 지금도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그죠.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있어, 여기 있어. 안구 보니까 그 증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용하네. 네, 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환자들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진짜라고 진단할 때 의사들이 안구 건조. 맞아요. 눈 너무 아리고 아프고 요새 계속 그래요. 간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전통의학을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공격 우리나라만 하는데 한방 양방이 분리돼 있어서 근데 일본 중국은 일원화돼 있어서 의사들이 다 널려 있고 현대과학에서 이제는 밝혀냈어요. 간하고 눈이 연결돼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간이 필요하니까 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만 여기다가 뭐 인공 눈물 넣고 수술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백날에도 이게 안 없어지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비문증의 원인은 간이 필요해서 이미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2주만 드시면 간이 해독이 되니까. 아, 네. 근데 그거를 돕는 핵심이 당근이에요. 당근이다. 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비타민 A. 비타민 A. 비타민 A 하면은 이제 베타카로틴 바로 연결이 베타카로틴. 되거든요. 베타카로틴이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당근과 고구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그쵸,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뭐 많이 안토시아닌, 뭐 루테인, 뭐 지아잔틴, 네. 카로티노이드 이런 게 어. 제가 영양제 파는 게 아니고 다 고구마, 당근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거 당근을 먹으면 지방간에도 좋아요? 그렇죠. 간을 갖다가 네, 해독을 해주니까. 간을 그래서 해독한다. 2주만 그 우리 이제 이저 2주. 동기부에는 우리 김미경 대표님 있다면 정신건강 쪽으로는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네, 국민 멘토로. 맞아요. 그분이 50년 동안 주장을 하셨어요. 본인 실천하셨고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먹는 걸. 네, 스위스에 유명한 자연치유 벤나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침마다 사과랑 당근 주스를 줘요. 착즙을 해서도 주고 갈아서도 주고. 제가 2주 열심히 해보고 나 또 뭐 하면 열심히 하잖아. 네. 온 가족 죽어라고 해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요. 꼭 해보세요. 분명히 비문증 먼저 이게 눈이 그래도 누가 봐도 대표님 눈이 다시 예전처럼 막 맑아져서 반짝반짝거려요. 그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힘이 생기실 겁니다. 그게 간하고 콩팥이 핵심 장기거든요. 네. 그러면 살은요 덤이에요. 다이어트를 살 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가는 게 다이어트지. 맞아. 무조건 네. 살을 빼는 건 아니야. 살 빼려고 덤비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수치에 매몰돼가지고.
그래서 2주 해 보시면 당근만 하셔도 되지만 가장 핵심은 사과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사과 한 알도 챙겨 먹는 게 어려워요. 아, 그거 안 먹어. 못 먹어요. 나 사과 잘 안 먹는데. 그 식감 싫어하시잖아요. 먹을게요. 네. 그래서 당근, 사과, 양배추. 주스로 오케이. 드셔보시면 된다. 주스로. 근데 우리 대표님은 건더기 버려도 돼요? 그쵸. 그거를 이제 뭐 전 부쳐 드시는 분도 있고, 아, 건더기로. 네, 카레에 넣어 드시는 분도 있고. 아, 그냥 건더기까지 다 먹어도 되죠? 그냥.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드시면 정말 더 빨리 좋아지죠. 아, 나 건더기 다 먹을 거야. 나. 네. 그래서 제가 눈에서 막 결이가 보여. 나 할 수 있어. 이런 게 간도 좋지만 장 건강에는 어때요, 이거? 연결돼 있는 식이섬유? 거죠. 연결돼 있는 거죠. 연결돼 그러니까 있죠. 식이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이섬유가 반드시 이 갈아서 먹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착즙을 해도 불용성, 수용성 그게 네. 다 들어가 있다. 아, 그게 현대 과학 영향적으로 확인돼 있다. 그래서 당근과 고구마의 핵심은 네. 눈을 맑게 해주면서 동시에 장 청소해 주니까 변비까지 해결해 준다. 아, 그래? 네. 그래서 변비가 무서운 게 결국엔 해독이 잘 안 돼서 배출이 안 되는 그 증상으로 드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내가 배변을 벗다고 해도 네. 이게 또 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씩 하나씩.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아침 까주스로 2주만 해봐라. 근데 이거 당근 고르는 법이 있어요? 뭐 국내산을 그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은 수입을 데울 때는 아무래도 방부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건 있어요. 그래서 흑당근을 추천드려요. 흑당근. 네. 세척 당근이 지금도 많이 사세요, 주부들이. 맞아요. 편하니까. 귀찮아서. 돈도 조금 더 쓰고. 근데 흙에서 그대로 온 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흑당근. 핵심은 껍질에 있거든요. 채소 과일은 모두 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은 모두 다 90% 이상이 껍질에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껍질 안 까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맞아요. 당근? 사과, 당근은 뭐 다. 그래도 흙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세척 정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자칼로 깎아내면 안 돼요. 그럼 다 버려내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럼 그 통째로 넣으셔야 돼요. 통째로 갈고 통째로. 그냥 깨끗이 씻기만 맞아요. 해서 네. 잘 씻게. 그 사과도 사과도. 껍데기까지만? 사과 껍질에 모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육에는요 영양소가 없어요. 그냥 배부르게 해주는 식이섬유 정도지. 고구마 역시 아유, 그 중요한 얘기 놓칠 뻔했네 우리. 네, 비타민, 무기질, 큰일 미네랄 뻔했네. 모든 게, 특히 칼슘이 고구마 껍질에 90% 이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벗기고 먹잖아요. 고구마 껍질 어떻게 그냥 먹어? 이상해서. 그게 우리가 세뇌당한 거예요. 그게 껍질 벗겨 먹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잠깐 여러분, 까주스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까주스를 2주만 딱 드셔보시고, 좋은 거는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당근 하나,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양배추 8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사과. 근데 세 개 다 깨끗이 씻을 뿐 껍질을 까지 않고 주스로 착즙 형태로 드시건 건더기 있는 채로 마시건 어쨌든 한 2주 정도 해보면 네.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눈이 일단 맑아지고 어깨 곰 3마리가 없어지고. 왜? 그게 왜 없어져? 어깨곰 3마리? 간이 안 좋으면 근육이 뭉치거든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데서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좋다는 베개 타다 보고 베개도 안 되니까 침대 사보고. 근데 제가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픈 게 비문증이랑 같이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 계속 먹어도 문제 없어요? 아니면은 원래 쉬어야 우리는 돼요? 채소 과일식이 원래 주식이에요. 근데 채소 과일의 모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완벽하거든요. CCA 주스를 그래서 집에서 수제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까지 등장했어요. 지금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본인들은 바쁘니까 못해 먹으니까 사 먹을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 드셔라, 그런 거라도. 대신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무첨가,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치, 아무것도 안 넣어야지. 네. 그래서 CCA 주스를 내가 집에서 제조해서 내가 집안 식구한테 다 날릴래. 해보십시오, 대표님. 아니 그 정성이지 사람. 맞아요. 그 실은, 정성으로 하는 네. 거야. 맞아요. 그 정성이 몸을 바꾸는 몸을 거예요. 바꾸는 거야. 네. 그렇게 계속 내가 내 몸과의 그런 어떤 맞아요. 마음적 소통도 중요해. 그냥 막 누가 주니까 막 그냥 먹지 뭐 이게 아니고, 그죠? 맞아요. 역시 내가 우리 신호를 대표님. 주는 게 중요해. 맞아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네. 자, 이제 여러분 CCA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당근과 함께 고구마도 좀 추천해 주셨어요. 맞아요. 고구마의 네. 효능은 어때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유기농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당근에 이어서 고구마도 모든 종합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종합 비타민제가 고구마입니다. 다행이다. 나 고구마는 좋아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문제는 다행이다. 고구마랑 커피랑 같이 안 드셔야 된다는 거고, 라떼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게. 아우 맛있는데 근데 이거 어떡하지? 고구마 라떼? 그걸 분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는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은 아니에요. 근데 가공된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한때는 고구마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던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도움이 돼요? 고구마 먹으면 건강에 왜 좋은 거? 뭐 어떤 성분이 뭐가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껍질에 모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고구마는 특히 칼슘이 90% 이상이 껍질에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가장 제일 많이 듣는 게 갱년기로 인해서 뭐 골다공증 한다, 맞아, 무조건 맞아. 칼슘제 먹어야 된다 이 얘기에 세뇌당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지금 의학협회나 모든 데서 말한 게 칼슘제 안 돼. 왜? 심장마비 갖고 와. 사망률 높여. 맞아. 칼슘제 보충제가 골다공증 더 갖고 와. 그냥 음식으로 보충해. 이걸 인정해버렸어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껍질을 근데 고구마 껍질을 어떻게 먹어요? 그거 나 이상해. 그래서 저는 입에 걸리는데? 이제 생식을 하신 분들은 잘 먹는데 이제 삶아서 그다음 쪄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못 먹겠으면 뭐 백김치나 파김치나 동치미나 이런 거에 같이 드셔봐라. 맨 처음에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찌건 센 맞아요. 거건 그냥 껍질을 같이 씹어 먹어요? 네, 그 노력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도 힘들다 그럼 군고구마 해가지고 구워서라도 먹어봐라. 맛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태우지는 말고. 그럼 여기 보니까 심혈관도 예방되고 독소 배출, 만성염증, 네, 그다음에 내장 지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슘, 뭐 칼슘, 칼륨.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로만 알고 있던 게 실은 다 채소 과일에서 뽑아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각각 먹으면요, 마그네슘도 지금 심장에 무리를 준다. 그게 확인이 됐고, 칼슘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D도 그렇거든요. 고용량으로 먹으면. 그래. 오메가3 영양제도 고용량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고, 내가 심장이 갑자기 조금 통증이 온다, 이상이 있다? 저는 무조건 오메가3 영양제 끊어보세요. 그럼 10중 8구 좋아져요. 그게 저용량을 먹든 고용량을 먹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수술과 약은 있어요. 저도 약대를 나온 약사인데 약의 효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근데 먼저 원인을 먹는 거에서부터 찾아서 바꿔봐라. 그럼 몸은 달라진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CCA 주스 마시고 그다음에 고구마만 하루에 얼마나 챙겨 먹어요? 고구마는? 하나, 둘, 하나? 저 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의 소식을 하는 게 이제 10년에 걸쳐서 자리 잡았어요. 저도 한 80kg까지 육박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아우, 원래 좀 지금도 소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구나. 네. 건강하고. 그래서 일단 장수의 비결은 다 뭐다? 소식이야. 소식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중독되게 만든 거예요. 인공감미료에 당에 당 중독된 거죠. 가공 탄수화물, 맞아. 가공 탄수화물. 설탕. 근데 이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게 밝혀지니까 인공감미료, 아스판탄, 아세스판칼륨, 뭐 스테비아, 맞아. 이런 거 다, 이거는 마치 당류 제로, 뭐 칼로리 제로. 문제 없는 것처럼. 코카콜라가 다이어트를 대박친 거잖아요. 탄산이 몸에 안 좋다는 게 확인되니까 이걸 난개할 타겟이 뭐가 있을까? 아, 다이어트 제로, 당류 제로. 성공했는데 올해 드디어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판탄 발암물질 등재할 거야. 그거 원래 메탄올로 만든 거라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싸고 설탕의 200배, 400배, 600배의 단맛을 갖고 있으니까. 뇌가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더 이상 지배당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못 이깁니다. 저는 콜라는 안 마셔요. 근데 똑같은 거 드시잖아요. 케이크 다 들어가요. 케이크는 좋아요. 아하. 그래서 케이크는 근데 이게 뭘로 해도 커버가 안 돼. 그럼 고구마 공복에 먹지 말라고 하던데 상관없는 거다. 고구마에 있는 이눌린이나 탄닌 같은 성분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을 해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속쓰림이. 그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에 살아있는 음식, 즉 효소가 들어오면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다가 애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라든지 이런 진단명에 사로잡히면 절대 못 이겨내고, 명현현상이라고 후전 반응 2주만 그래서 견뎌봐라. 안 죽거든요 절대. 근데 수십 년간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못 고치시는 분들이 네. 다 끊고 고구마, 사과, 바나나 그렇게 드시면서 2주 지나면 다 이겨내요. 그 금단 증상 이겨내면.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근데 다만 항상 뭐 가공식품하고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약간 몸도 좀 좋아지게 만들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일반 음식이랑 같이 내가 먹는 음식이랑 네.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이 고구마와 당근 주스를 CCA를 어떤 식으로 하루에 분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완전한 비건 뭐 이런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도 고기 좋아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특히 탄고기 맛있잖아요. 아, 맛있어. 7대 3의 법칙이라고 저도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식 네. 시작을 살아있는 걸로 시작하면 하루에 2끼니가 남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60끼가 남잖아요. 그러면 7대 3으로 하면 7을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그렇게 잡고 나머지 3, 18번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세요. 근데 분리만 좀 시간만 둬라. 최소 4시간 단위. 근데 가공된 탄수화물 중독되면요 계속 찾아요. 초콜릿 찾고 맞아, 쉬지 않고 먹어. 계속 그게 당 중독이 이미 된 7대 거죠. 3. 7대 3. 그걸 하루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하면 아침은 채소 과일식 까주스로 시작을 하시고 배가 고프면은 가장 드실 수 편한 게 바나나예요. 대표님 강의 많이 다니시니까 네, 네. 휴대하기 편한 게 먹기 편한 게 바나나거든요. 그쵸. 바나나로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이요 점점점 그 가공된 당 중독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오케이. 대신에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뭐를? 모든 채소 과일은 식전에 드셔야지 식후에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우리는 근데 디저트 문화로 자리매김을 해버렸잖아요. 그치. 우리 아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시커 먹고 사과 먹고 시커 네. 먹고. 과일을 먼저 못 먹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밥, 국 다 먹고 마지막 마지막에, 디저트로 먹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이들부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린이 채소 과일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원인이. 어린이들 너무 아토피도 많고 너무 애들이 먹는 게 엉망진창. 우리 때보다 더 엉망진창. 맛있는 게 많아서. 다 애들이 시켜 먹으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점점 늘어났다니까요. 애들이 저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딱 정리해드렸고 요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날 잘해도 소용없게 다 망치는 그런 게 뭐예요?